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15회 기출문제 5번째 과목 학습이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성취 목표 지향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수행 목표와 또 숙달 목표에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의미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또 자료에도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으로서 숙달 지향이 바람직한 거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의미는 이게 좋다 나쁘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을 갖고 아이디어를 바탕에 깔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됩니다. 수행 목표 지향 학생은 숙달 목표 지향 학생보다 자신의 학습과 이해 향상에 초점을 둔다. 뒤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고요. 수행 목표 지향 학생이 숙달 목표 지향 학생보다 시험에서 덜 불안해한다가 아니고 더 불안해합니다. 아무래도 덜 불안해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더 불안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 숙달 목표 지향 학생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더라도 자신이 노력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방식인 겁니다. 3번에 숙달 목표 지향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인데 틀렸고요. 자, 1번, 2번 다 틀렸고 이런 특성은 다른 학생과 비교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수행 목표 지향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높으면 다른 하나가 낮은 특성이 있다. 자,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때문에 앞과 뒤를 나눠서 보시면 하나가 높으면 다른 하나가 낮은 특성이 있다는 맞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행 목표 지향이 높으면 숙달 지향이 낮아지고 하나가 낮아지면 하나가 높아지고 그런 관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하나는 0%, 하나는 100%, 하나는 아예 전혀 없고 하나는 완전하고 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유하자면 남성성과 여성성도 남성이라고 해서 100% 남성성, 여성성은 단 1%도 없고 여성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여성성만 있고 남성성 없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여성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남성성도 일부는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호 배타적인 이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내용은 틀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것은 제가 맞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인데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숙달 목표 지향 학생은 수행 목표 지향 학생보다 더 끈기 있게 학습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끈기 있게 학습한다가 바람직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숙달 목표 지향 학생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입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 기억은 귀인은 학습 결과의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자, 귀인,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는가, 어디에 돌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와이너 이론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안정성의 차원은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가리킨다. 자, 심리적인 안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원인이 되는 어떤 속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학습자가 노력 유무의 원인을 찾을 때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물론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학습자가 낮은 시험 점수의 이유를 시험 난이도에서 찾으면, 즉 시험 난이도에 귀인하면 이번에 내가 지금 시험에 실패한 건 시험이 어려워서야 라고 귀인, 원인을 돌리면 외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암기뿐만 아니라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론을 정리할 때 그냥 능력,
노력, 난이도, 운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지금 대입을 해본 겁니다. 시험 실패. 물론 시험 성공이라면 이것이 이제 반대로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시험 실패에 대한 자신이 시험을 실패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고 있느냐인데요. 능력이 낮음에 귀인하게 될 경우에 그 원인의 소재는 자신의 능력이 낮은 거니까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력과 능력이 부족하고 낮았다. 거기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고 운이 나쁜 것. 이것은 자신 내부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귀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문제 이번에 출제된 내용은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원인의 속성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인데 능력이 높고 낮으면 안정적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능이 어저께 높았다가 오늘 낮았다가 내일 다시 높아졌다가 그렇게 들쭉날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은 안정적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은 변화할 수 있겠죠. 노력 부족. 자, 이것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월드컵이 있을 때 노력을 안 하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면 월드컵 보느라고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했다 안 했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난이도가 높음.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혼동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난이도가 높음, 난이도가 안정적인 것. 이것을 많이 오해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수능 시험 같은 것이 매스컴에 발표가 될 때 이번 수능은 어려웠다, 이번 수능은 쉬웠다. 그게 들쭉날쭉하니까 마치 난이도가 불안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는 일정한 시험이라는 것은 난이도가 일정한 게 원칙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전거 타기라거나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의 과제들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운은 불안정하죠. 물론 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제 가능성으로 보자면 통제 가능과 불가능이, 통제 불가능이 세 가지고 통제 가능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능력이 낮음, 지능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 먹으면 높아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 두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출제자가 난이도를 높거나 낮추는 것, 또 운이 좋고 나쁨을 본인이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 의미에서 통제 가능한 것은 노력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시험의 실패 귀인을 노력 부족에 귀인했을 때 이 이후에 장기적인 전망이 훨씬 더 바람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출제자들의 아이디어인 셈입니다. 자,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다 맞고 틀린 것은 이건데요. 안정성 차원은 학습자의 심리 상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귀인을 하는데 그 원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하느냐, 가변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정서와 학습 동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수자는 학생의 상황적 흥미보다 개인적 흥미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다. 인데요. 자, 틀린 내용으로 1번부터 틀린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을 보면 학생 삶과 연결해서 설명하며 학생의 흥미와 동기가 증진되겠고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물론 적용이 되겠습니다. 학습자 흥미를 유발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학습 동기가 높아지겠고 정서나 학습 결과를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학습 결과, 시험에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노력에 두는지 능력에 두는지 만약에 능력에 둔다면 귀인을 아무리 노력해도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셈입니다. 그럼 훨씬 더 우울해질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요. 정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는 이들의 학습 동기와 연관이 물론 있겠습니다. 자,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 흥미라는 것은 개인, 여기선 주로 학생이 될 텐데요.
학생의 어떤 주제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 학생이 원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황적 흥미라는 것은 교사나 교재 등에서 느끼는 즉각적인 흥미를 의미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과학 교재에 표지가 마음에 든다거나 굉장히 예쁜 그림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이것은 상황적 흥미가 되겠죠. 근본적으로 흥미가 있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사는 상황적 흥미를 통제할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이 학생에게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훨씬 쉽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교사는 상황적 흥미를 개인적 흥미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 효능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반응 또는 가치평가이다. 이와 비슷한 지문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물론 틀린 지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제를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정서적 반응, 가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시간 관계상 쉬운 내용이니까 나머지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는데요. 학습이론은 항상 그 설명을 드릴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자, 5번을 보면 학습 심리학자가 설명한 주요 개념의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트는 사고의 기본 구성 요소를 밝히고자 내성법을 사용했습니다. 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게 되는 학자이죠. 그래서 이 학자의 입장을 스트럭처럴리즘, 구조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또 어떤 번역에 의하면 이것을 구성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구조주의 또는 구성주의는 컨스트럭티비즘, 상대성을 강조하는 컨스트럭티비즘이 아니고 스트럭처럴리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투와 항상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될 학자가 지금 5번에 나오는 제임스입니다. 거의 동시대, 약간 앞섭니다만 거의 동시대에 제임스는 인간의 의식과정이 총체로서 환경 적응에 관여한다는 기능주의적 입장. 분트는 구성 요소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정신의 이 부분은 어떤 것, 이 부분은 어떤 것, 이렇게 구조를 쪼개보려고 했는데 제임스는 그렇게 보지 말고 구조가 어떻든 간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초점 맞추자라고 해서 이것을 항상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교하셔야 됩니다.